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부터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주요 저수지들의 저수율은 아직까진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 시군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속초시가 23.7%, 고성군 30.4%, 강릉시가 30.9%, 삼척시 31%, 양양군 31.7%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강릉 지역 원수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6.7%로 어제보다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강릉시는 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로 빗물이 유입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 동안 관광객이 몰리면서 생활용수 공급량도 늘어나 저수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던 영동 지역에 내일까지 적지 않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갈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강릉시는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공기관부터 상수도 급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아레나 수영장.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수영장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장이 붙어 있습니다. 인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강릉 아트센터 화장실에서 수돗물을 틀어보니 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강릉시청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이 평소보다 훨씬 약하게 나옵니다. 수압을 평소의 30% 정도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물 공급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긴급 회의를 열고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수영장,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시립도서관 등의 수돗물 공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강릉의 식수원이 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국가재난으로 판단해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상수도 공급 제한과 살수차 공급 대책, 인근 평창과 동해에서 정수된 물을 제공받기로 협의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악의 상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단계별 조치 계획은 다 마련을 해놓은 상태였고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물 절약이라든 그런 거를 이제 저 연장을 좀 계속 하게끔 그런 쪽으로 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강원 남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5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내렸는데 기상청은 내일까진 중북부 산간 지역에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영동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앞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 100mm 이상 내리겠고 16일 수요일 오후부터는 상층 기압고리의 영향으로 다시 5에서 1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26.7%. 이번 비가 아니었다면 수요일쯤 25% 미만으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기상청 예보대로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려준다면 큰 위기는 피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된다면 이번 주 안에 저수율이 25% 이하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30mm 정도의 비와 앞으로 100mm 이상 비가 온다면 저수율이 60% 이상 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당분간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상수도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이고 농업용수 공급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이 물 아껴 쓰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땅이 메말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던 농민들도 걱정을 한시름 덜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던 고랭지 배추를 비롯한 여름 채소들이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균 해발고도 1,100여 미터에 자리한 국내 최대 고랭지 배추 생산지 강릉 안반대기. 드넓은 언덕에 줄지어 자란 배추들이 모처럼 내린 단비를 머금었습니다. 며칠 전 누렇게 마른 잎이 가득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스프링클러로 물을 공급해야 했던 메마른 밭은 보시는 것처럼 물이 고일 정도로 촉촉하게 변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한정된 농업용수를 두고 이웃 간의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던 농민들은 걱정을 덜었습니다. 급수시설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막 다툼이 날 정도로 해서 이제 물 먹은 배추들이 잘 크기만 바랄 뿐입니다. 주변의 고랭지 무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가뭄이 며칠만 더 지속됐다면 올해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참 이 비가 이러 와가지고 얼마나 반갑고 농민들은 진짜 반갑죠. 이후 전체적인 여름 날씨가 변수이긴 하지만 이번 비는 여름 채소 작황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비로 인해 전반적으로 작황이 회복되겠지만 이상 고온과 장마 등으로 배추 재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금년에도 여름 배추의 작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이 모처럼 비를 맞을 땐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병해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짝 가물은 작물들이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이 병해충들이 이제 침투할 확률이 많아서 그 병해충 예방하는 게 최우선의 우선인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 가뭄을 경험한 농작물의 수확을 제때 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 가운데 관광객들의 발길이 지역의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고 여행객과 현지인들이 공존하면서 지역의 관광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시장의 매력을 돌아봤습니다. 주말과 정선 아리랑 시장 5일장이 겹친 지난 12일. 평소 볼 수 없는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매대가 펼쳐지고 양쪽 통로로 사람들이 끝없이 밀려듭니다. 전국에서도 이름난 강원 정선 5일장을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관광객들입니다. 오늘 5일장이라 가지고 차 끌고 한번 와가지고 한번 구경 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그래서 멋있네. 이름 많이 났잖아요, 이거요. 정선시장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휴가를 시골에서 보내는 촌캉스 같은 복고풍이 유행하며 요즘 전통시장 인기가 부쩍 높습니다. 여행 온 김에 여기 5일장 지금 선다 그래가지고 맞춰서 왔는데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사갈 것도 많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행객들은 시장에서 지역의 삶을 일부 체험하고 지역민들과 교류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무더위에 저희는 이게 농사진 걸 쉽게 사고 가서 조리만 해서 먹는데 이 농부들 마음은 얼마나 그 땀과 수고와 고생이 감사합니다. 정선구는 아리랑센터에서 5일장 장날과 주말마다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데 5,000원의 티켓을 사면 5,000원 상품권을 돌려주며 시장으로 발길을 유도합니다. 관객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사실상 무료로 보고 덤으로 풍성한 5일장까지 즐기는 셈입니다. 아리랑 공연한다 그래서 5,000원 주면 5,000원 이것도 준다고 그러대. 그래서 한번 와봤지 뭐. 앞으로 계속 와야지. 전통시장이 흥행하면서 휴가철에는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야시장도 개장합니다. 한낮의 무더위를 피할 수 있고 지역별로 엄선한 대표 메뉴들이 오감을 자극하며 지갑을 열게 합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이 모두 찾는 명소가 되면서 상인들도 모처럼 신이 납니다. 이게 지금 3년째인데 생각보다 이제 한 해 한 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지역 살리는데 이만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최근 한 여행조사 전문기관 조사에서 여행자와 현지인이 가장 많이 추천한 국내 여행자원으로 전통시장이 꼽혔습니다. 반짝 인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관광명소가 되기 위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10달 남짓 남은 가운데 강원 정치권이 벌써부터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강화에 주력하고 국민의힘은 새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 돌입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자치분권위원회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국가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공식 발표한 만큼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재편입니다. 현재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동남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까지로 넓혀 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강원도는 더 이상 변방의 외로움이 아닙니다. 5극 3체제 체계라는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혁신 아젠다를 토대로 강원 특별자치도만의 경쟁력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이철규 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은 조직 안정을 바탕으로 한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정파와 관계없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전체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 공천 시스템부터 우리 도당 차원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젊은 세대 여성들의 이 당원 가입을 대폭 좀 확대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추진력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지방선거만큼은 질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모든 시군 해수욕장이 운영에 들어간 첫 주말 18만 7천여 명의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강원도 글로벌 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6개 시군 84개 해수욕장 가운데 양양군 4곳을 제외한 80곳이 개장했고 토요일인 그제 10만 1천여 명, 일요일인 어제 8만 6천여 명 등 이틀간 18만 7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누적 피서객은 6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만 4천여 명보다 10.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릉이 42만 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속초 9만 7천여 명, 고성 4만 7천여 명, 동해 4만 5천여 명, 양양 3만 8천여 명, 삼척 1만 9천여 명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도내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재임 당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장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위원장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하고 새 정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해당 지역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강원도 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자가 약 150만 명, 금액은 총 4,41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소비쿠폰 도내 대상자는 149만 5,841명으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는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까지 확정됩니다. 지급 금액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6개 시군 주민은 1인당 15만 원에 3만 원이 더해져 18만 원, 12개 인구 감소 지역은 추가 2만 원이 더해져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이 각각 지급되고 인구 감소 지역은 각각 35만 원,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강릉시 강동면 자원순환센터에 생활자원 회수센터가 들어섭니다. 강릉시는 재활용품의 선별 효율을 높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도비 등 사업비 189억 원이 투입돼 생활자원 회수센터 공사에 들어갔고 9,861제곱미터 면적에 하루 50톤 처리 규모로 2026년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센터는 진동식 스크린과 풍력식 선별기, 자력식과 근적외선 선별기 등을 갖추게 돼 선별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속초시가 2021년 정비한 외홍치 소류지에서 가시적인 보건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는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 부담 지원금으로 외홍치에 약 7,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소류지를 복원했는데 모니터링 4년 차인 올해 토종 양서류인 두꺼비 개체의 서식과 번식을 확인했습니다. 외홍치 소류지에는 국비 4억여 원이 투입돼 총 4개의 진입 표지판과 생태 안내판이 설치됐고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와 지속 가능한 습지 생태 체험 교육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삼척시가 올해 새로 출고하는 수소전기 자동차 30대를 보급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한 대에 3,450만 원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급 지원 차종은 디올류 넥소며 해당 차량은 1회 충전으로 최대 72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삼척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